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주 중에 우량한 월 배당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당 투자자가 리얼티 인컴으로 월세 받는 건물주 느낌으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작년 10월 30일 현금 자산으로 SRP와 합병하면서 AT&T처럼 배당 컷을 당하지 않을까 싶었기에 합병 발표 당일 주가만 마이너스 8%가량 하락했고 종가 기준 46.22달러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빠르게 원래 자리로 찾아왔고 어제 기준 59달러까지 부활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인하될 조짐을 보이자 빠르게 상승했으며 이 상승 추세는 새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배당컷보다 오히려 0.2625달러의 배당금을 발표했고 26년째 배당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2024년에는 금리 상승이 마무리되고 1분기나 3분기 전후에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보다 채권, 예적금으로 갔던 자금들이 배당주로 다시 몰려오게 될 거고요. 그때에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 이슈, 두 번째, 잠재적 상업용 부동산 이슈, 세 번째, 박스권인 주가 이슈. 보통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데 미국 리츠의 경우에는 90% 이상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사업을 확장할 때는 곧잘 유상증자를 활용합니다. 특히 리얼티 인컴은 느려진 성장 속도를 커버하고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수합병 전략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작년 스피릿 리얼티 캐피털을 인수 발표하고 재작년 베리트와의 합병 때도 현금 자산으로 커버를 하고도 배당을 올려주다 보니 신뢰성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는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줄어든 상업용 부동산 수요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수년간 회복되기 힘들다며 느리게 침몰하는 난파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실 공실을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고요. 보통 7년 주기로 임대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참고하시고요. 만약 그때까지 고금리가 저금리로 되지 않는다면 리얼티 인컴으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박스권인 이슈는 주가 추이를 보면 1년 동안은 마이너스 7.84%의 하락을 보였고요. 10년 동안으로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59.41% 올랐거든요. PR 기준이고 TR은 95.1%입니다. 1994년 10월 18일 출시 이후에 TR로 보면 연간 11.9%의 성장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고금리가 시작된 2022년, 2023년 전후에 토탈 리턴 트렌드 라인에서 더 하향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박스권 움직임은 이번의 잠재적 위험, 즉 상업용 부동산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진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고금리가 해결되면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재 기준 5.21%의 배당과 59달러의 주가가 오히려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미 한국에서는 새해 들어서 예금 금리가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종료를 공식화했고요. 인하는 6개월 뒤에나 할 듯 하지만 은행은 더 빨리 움직이죠. 이런 뉴스를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은행 예금 대신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되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성장하는 배당을 찾는 게 더 유리하고요. 누구나 알 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금만 아는 사람은 예금과 배당주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보다 낡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